안녕하세요. 카오스 이론이라고 겉보기에는 불안정하고 복잡하며 혼란스럽지만 나름의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 에드워드 로렌츠 미국 수학자의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경제학에 사용되고 있고 기업이 초기 기업이든 무언가 불안정하고 복잡하지만 그것이 기업의 승승장구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어지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론이죠. 자, 제가 이 카오스 이론을 무질서 이론이라고도 하지만 이 이론을 거론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현대코아에도 이 카오스 이론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소제목을 현대코아 개돼지들과 부실채권 업자들은 들어라. 좀 조금 어떻게 보면 건방진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 아주 싸가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생각과 그리고 또 고민과 그리고 조사와 그동안의 제 철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코아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전개해 가는 내용은 자 1층, 2층 그리고 지하 1층은 전부 위반 건축물이죠. 그리고 1층하고 2층에 그리고 4층 일부가 주 휴먼 넥서스 전세권부 채권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거의 다고 2층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는 그리고 이 시행사 세운기공과 그 후 수많은 반개 업체들의 채무 체납과 부실 채권자들 그리고 늘 있어온 매수업자들. 자, 이자들의 실태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호수들에는 153호, 138호, 그리고 201호, 240호, 그리고 301호가 되겠습니다. 이 흐름만 알아도 현대코아에 대해서 대부분을 거의 8, 90% 이상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처분과 일괄 처분, 일괄 매도, 그리고 일괄 매수 작업들은 어떤 그 이 어떤 매수 작업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1 층은 제곱미터당 전용 면적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2 층도 그리고 지하 1 층도 산정해 가시면 되죠. 물론 이것은 최저 가격제입니다. 그리고 평당 6,600만 원이 됩니다. 왜? 1 제곱미터는 3.3 제곱미터이니까요. 한 평은 3.3 제곱미터니까요. 자, 이렇게 희망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이게 음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1층 현황도입니다. 1층. 자, 이렇게 빨간색 위주로 보십시오. 자, 대부분이 위반 건축물이죠. 자, 수없이 위반 건축물입니다. 자, 2층도 자, 지금 하는 영상은 저희 어떤 그 총체적인 역량이 녹아져 있고, 그리고 좀 따라오기가 힘드신다 하더라도 한번 찬찬히 해 보죠. 첫째, 이 카오스 이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음 무질서입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리고 뒤에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어지는 함축하는 논리가 흐릅니다. 여러분, 현대화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도 힘들어했고 저도 물론 힘들었고,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맥락이 있고 일정한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화를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논리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현대화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현대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대화의 그 밑바닥에 깔린, 그리고 현대화를 끼고 도는 모든 것들은 단순함이라는 어떤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2층. 자, 위반 건축물. 이 빨간 색깔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위반 건축물. 자, 이렇게 수없이 이어지죠, 이것도. 자, 이렇게 수없이 이어집니다. 자, 지하 1층. 지하 1층. 지하 1층도 콜라테로서 위반 건축물입니다. 자, 빨간색 위주로 보세요. 자, 여기까지. 업데이트 되기 이전이니까 지금 이거는 2023년 9월 4일에 업데이트 한 거니까 지금은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위반 건축물은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먼 넥서스 1, 2층에 휴먼 넥서스 전세권부 채권 압류에 대해서 어 조금 설명을 해 드리기 전에, 지난 영상들에 물론 다 다루었지만 그래도 빨리 한번 훑어보려고 하면은, 최근에 1층을 화두로가 되고 있죠. 1층에는 현재 지금 매수업자들, 그리고 어 뭐 리모델링 작업들, 그리고 현대코와 구분 소유주들이 보기에 아주 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과연 복잡한 논리일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빠르게 한번 1층에 그동안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 언제 어 윤 씨가 1층 윤 씨가 2024년 10월 10일에 다른 자들과 작성해서 보낸 이 카톡으로 보낸 거를 필사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하면은 잠깐만 좀 보게 되면은 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관리인 선임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시관리단 집회를 열고자 소집을 통지한다고 합니다. 자, 관리인 선임이면 선임이고 리모델링 사업이면 사업이고 임시관리단 집회면 집회지 이것들이 원 플러스 원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임시관리단 집회를 얘기하자면 임시관리단은 자 어떻게 됩니까? 관리인이 없을 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인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구분 소유주들이 관리단이고 현대코아 관리단이고 관리단의 음, 관리단이 종족수를 모여서 거론을 하였을 때 5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하고 집회를 열자고 하면은 집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2024년 10월 18일 자 이렇게 되고 자 분명히 여기는 151, 152, 145호는 제외한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는 145호가 포함됩니다. 그 호밀호두 소유주가 자 법무법인 시그니처 자 그리고 대개 윤시외 6명 자 이 6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6명 중에 그 1층에 부동산 인도 소송에 원고도 한 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렇게 돼서 리모델링하고 매도하자고 매각하자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럴싸하게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자 선거관리위원도 없어. 어? 공유자인 경우 신분증 확인을 해야지. 그리고 이 공유자인 경우 대표인 경우를 선임했다라는 확인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자, 이 6명이고 그렇게 돼서 자, 리모델링 후 관리단 구성 자, 그리고 리모델링 후 공동 매각 절차 하자고 합니다. 자, 뭔가 그럴싸해 보이죠. 자, 그러나 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8명이 FNENC가 찍은 막도장에 의해서 합병되고 용도 변경이 된 그 예식장 그리고 그 가운데 알박기 된 153호 그리고 출입구 요지에 박혀 있는 148호로 인해서 우리 지상 1층의 대부분의 구분 소유주들의 물건이 왼쪽 좌측 뒤로 밀려났다. 그래서 합병 전과 후가 FNNC 알박기 도면과 153호, 138호와 상관없이 모두 다 뒤죽박죽 이동돼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직접 그 평면도도 보여드렸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층을 개별적으로 임대 매각도 어? 리모델링하고 공동 매각하자라고 합니다. 자, 이거 사기죠? 자, 그리고 음, 자, 리모델링 및 1층 공동 매각 하자고 했죠? 그런데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이러한 특수 관계로 어? 부득이 공동 연대해서 리모델링 결의 및 매각 또는 임대를 하자고 합니다. 자, 이거. 자, 그렇죠? 자, 여러분. 리모델링 후 어? 리모델링 후 매도하자 그러면서 어? 매도하자 그러면서 자
자, 사모안건. 그렇죠? 분명히 되어 있죠. 리모델링 공사 및 공동 매각 하자고 해 놓고선 또 어? 여기에는 리모델링 결의 및 매각 또는 임대를 함으로써 자, 이거 사기죠. 예? 자, 제목과 안건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 놓고 자, 이거 그냥 빠르게 훑어 지나갑니다. 응? 매수인 지정은 매수 의향 의사를 분명히 하고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그러고 어? 자, 그리고 소집 통지 요청자가 이렇게 됩니다. 예? 윤규, 조재, 그리고 신암, 문길, 이영, 송기, 현대코아 아파트 상가관리단. 상가관리단 누구? 어? 자, 이렇게 제가 해서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의결권이 그 집회하고 집회 소집을 한 뒤에 다시 또 공지사항을 보냈는데 그 윤 씨가 언제? 2024년 12월 31일에 그러죠? 자, 소집했고 회의 결과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뭐 증거 자료 없이 예? 지들 마음대로 관리단 임원과 그럼 관리위원회라고 해야지 관리 규약을 확정했다라고 뜬금없이 보내옵니다. 자, 이거 관리단 임원 구성 현황이 관리인 윤규모, 어? 관리위원 조재, 관리위원 송기 X, 조재 X, 윤교 X, 그리고 관리위원 이창 X. 자, 이거 다 깝니다, 이 사람들. 자, 하나하나 비판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자, 조금만 참으세요. 자, 1층 공동 매각. 아, 왜냐하면 예전 영상과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왜? 카오스 이론에 적용해서 무질서 흐름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꽹가리처럼 요란하고 시끄럽지만 우리에게 혼란을 주지만 실상 논리적인 질서와 규칙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입증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코아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죠. 자, 1층 공동 매각권에 자, 여러분, 그런데 아까 뭐라 했습니다? 1층 공동 리모델링 공사 및 매도 또는 매각 또는 임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매각만 있고 임대는 또 없어집니다. 자, 소집 참여자 및 서면 결의자 대부분이 매각을 희망하는 바 조만간 인수자를 확정해 계약 인수자 누구? 인수자가 재무 구조가 탄탄해? 어? 인수자가 그 부실 채권자 아니야? 인수자는 그 정상적인 기업이야? 인수자는 능력이 있어? 하고자 하는 진정 매수자야? 자, 여러 개를 따지고 입증하고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조만간 인수자를 향했더니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약 방법은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괄적으로 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별적으로 임대 보증금은 자, 휴먼 넥서스 강동구청 강동세무서 말소권 매수자의 책임으로 해결하고 자, 여러분 여기에 자, 이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 게 자, 매수자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거는 휴먼 넥서스 체납자가 버젓이 있는데 정의진 정태자 그것들 싹 빠져놓고 자, 매수자의 책임으로 해결한다라는 거는 그거를 구분 소유주들한테 그렇죠? 휴먼 넥서스 전세권이 설정된 구분 소유주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그리고 그 구분 소유주들의 그 책임을 예?
매수업자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영상들에 대해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국세징수법이니 그리고 어 지방행정제재 불가금법에 관한 법률 등에 다 보여드렸다시피 우리가 현대코아 휴먼넥서스 전세권부 채권 압류가 된 것은 휴먼넥서스가 체납을 한 거다. 어? 건축이행 강제금을 체납을 했기 때문에 전세권 내 설정자이고 우리는 구분 소유주들은 전세권 설정자이고 휴먼넥서스는 전세권자다. 그렇기 때문에 제3 채무자적인 관계로 똑같이 휴먼넥서스 정태자 정의진에게도 발부가 되었고 구분 소유주들에게도 발급이 되었다. 다만 그 발급의 내용은 다르다. 뭐 휴먼넥서스한테 1차 독촉장이 가고 독촉 기간 안에 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 소유주들한테 협력을 바란다. 용도 변경에 대한 협력을 바란다라는 돈을 납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4번 전세권부 채권 압류가 된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5번이나 전세권부 채권 압류가 되었죠. 왜? 휴먼 넥서스와 시어터 웨딩 프라하가 또 업체로서 이행강제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는 강동 세무서건은 말소시켰고 왜? 제3 채무자이고 우리는 제3 채무자이고 단지 휴먼 넥서스의 전세권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로서 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휴먼 넥서스가 받을 돈이고 우리는 줄 돈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강동 세무서는 압류를 했지만 휴먼 넥서스 법인은 청산 종결되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강동 세무서에서 받을 것이 없다. 그래서 충분히 입증해서 자 소명을 받았죠. 자,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제가 전세권부 채권 압류에 말소를 해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동구청은 왜 어렵냐? 자, 건축유행 강제금이 뭐죠? 세외 수입이면서 한편으로는 건축행정 규제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강동 세무서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해결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자, 그리고 국세의 기본법이니 국세징수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소명의 소유권을 충분히 입증하고 소유권의 그 관계를 상당히 인정할 때 압류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휴먼 넥서스의 그 체납이 그때는 뭐가 됩니까? 휴먼 넥서스가 2008년, 9년, 뭐 11년, 13년 이렇게 되어질 때 바로 국세징수법이 들어가게 되고 그 국세징수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세징수는 실질적인 체납자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왜 매수업자에게 부담한다라는 것은 전가시킨다는 것은 체납자 휴먼 넥서스는 싹 빠지고 구분 소유주들에게 책임 전가 2차 전가를 매수자에게 한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매수자 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만큼의 돈이 삭감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보증금이 500만 원으로 했을 때 자, 그러면 4번 압류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여기에 사인한 여기에 서명한 구분 소유주들을 하며 윤씨하며 뭐 신씨하며 자, 그러면 너네들
그렇게 해 놓고 자 그러면 4번 압류됐으니까 5 곱하기 4 2천만 원이어야 돼? 어? 자 그런 거를 싹 빠뜨린다라는 거죠. 어? 당신들의 논리에 의하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금에서 깐다. 왜 임대 보증금이야? 전세권이지. 어? 전세권이야. 전세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를 한 거야. 휴먼에서의 전세권부 채권 압류. 정확히 하자고. 자, 기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느닷없이 또 이런 거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거를. 자, 뭐가 이렇게 자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자, 안내 통고서를 또 보내고 임대 또는 매매도 불가능하다. 계속. 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고 입증은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별적으로 임대 또는 매매도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 자 이렇게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매수 예정자가 또 느닷없이 상가 매입 포기를 했대. 어? 그리고 일부 구분 소유자들의 뭐저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소유주들이겠지. 비협조 및 방해로 인해 왜? 그럼 니네들은 정당한 놈들이야? 어?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24년 전체관리단은 법원으로부터 정식이 아니지 임시관리인이지. 어? 6개월 내에 뭐야? 정식 관리인 선임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니야? 어? 그리고 니네들 어? 지금 이거 쓴 자들 강동구청에 몇 번 서류 들이밀었다가 빠꾸 당했다며? 어? 자 그리고 그 왜 그런 거는 왜 안 적었냐? 그동안 밀렸던 임대료 청구 소송 진행 중이며 추가로 계속해서 임대료 부과를 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 뭐 칼리소토? 어? 지오토 웨딩 프라?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카펠라가 그 체납한 거? 어? 야 카펠라 월세 안 낸 거, 월세 안 낸 거, 어? 카펠라 왜 월세 안 냈어? 칼리소토 승계 취득했잖아. 근데 칼리소토가 FNC랑 임대차 계약이 없었다며? 그러면 카펠라도 열받은 거 아니야? 열받아서 어? 칼리스토하고 칼리스토 정희진이가 그 대표 관리소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월세 못 낸 거 아니야? 걔도 열받을 만하지. 이재호도 열받을 만한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나서 30명이 임시 사용을 왜 허가해? 왜 허가해? 어? 부동산 관리 소송 하고 있는데 자 임시 사용에 반대하는 건축물 현황 기도는 뭐 이렇게 관리 내용 증명을 어? 표명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반대 통지 뭐 이렇게. 그리고 매각을 위한 매도 확약. 왜 자꾸 매도 확약서냐? 돈 가져와. 그리고 일시불로 내. 어? 일시불로 돈을 받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왜 돈은 안 가져가고 왜 자꾸 매도 확약서냐? 니네 이거 매도 확약서 하고 났다가 임대차 계약서로 싹 바꾸려 그러지. 어? 자, 그리고 윤규모, 자, 이창모, 조재모, 자, 송기모. 자, 여러분, 이 작자들이 아니,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관리위원회 결격 사유는 파산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어, 그 관리비라든가 이런 체납이 없어야 돼요. 자, 그렇게 그리고 관리소 등의
계약 직원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관리위원회의 규정을 보면은,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예? 이 사람들은 관리위원으로서의 흠결이 없는 사람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음. 과연 흠결이 없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어, 자, 첫째, 윤씨. 자, 윤씨의 현대코아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자, 150호 윤씨가 압류가 돼 있어요. 예? 2023년에, 그리고 2023년 3월하고 7월에 남양주시 이천세무서 가고 그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죠?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강동구에 5번이나 휴먼 넥서스의 체납으로 인한, 그죠? 휴먼 넥서스의 여기 휴먼 넥서스 체납으로 인한, 건축기획 강제금 체납으로 인한 전세권 압류가 5개나 설정돼 있고 기재돼 있고, 강동세무서에 의해 전세권부 채권 압류가 5개 또 하나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나서 근저당도 설정이 돼 있고. 자, 그죠? 1억 2천, 그죠? 1억 2천, 그렇죠? 자,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여주면, 제가 성명은 가린 겁니다. 이 윤씨가, 150호 윤씨가, 그죠? 하도 구분 소유주들을 괴롭히길래, 어? 하도, 자, 압류, 경기도 남양주시 국세, 자, 체납으로 인한 압류,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돼 있죠. 휴먼에서스. 그리고 당연히 압류가 돼 있고, 강동구청의 건축이행 강제금은 휴먼에서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돼 있고, 다시 압류가 돼 있고, 국세 체납, 강동세무서. 자, 그러면 윤씨 잘 들어. 이거 압류 말소부터 해. 어? 뭘 자꾸 매도를 하고 임대를 한다 그래? 어? 왜 자꾸 매도한다고 그 수작을 부려? 어? 자, 그리고 나서 근저당권 설정 1억 2천, 예? 근저당권. 예?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 집은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윤씨 집. 자, 이거 발급이 3월 3일에 한 거야. 3월 3일에 한 겁니다. 자, 윤씨, 남양주시, 예? 압류, 어? 그리고 가압류, 어? 압류 2000세무서, 가압류 2023년, 어? 일시배 1000, 만심화 100만, 961만 원, 어? 그리고 양평군 법원에 가압류돼 있다. 뭐 일시 100천만, 10만 명, 천만, 1200만 원, 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자, 이 근저당권이라 하면,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하고, 저당권은 뭡니까? 이자 안 갚아서 연체하면은 경매해가지고, 강제 경매해가지고,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채권 최고액을 선정함으로써 한마디로 마이너스 통장, 그 한도 내까지 계속 돈을 빌리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어떻게 일시 100천만, 10만 몇 7,800만 원. 예? 자, 근저당권 설정. 예? 자, 그런데 웃긴 건 이 라이브 파이낸스 대부에 대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이브 파이낸스 대부가 채무자가 돼. 예? 그래서 이 채권자 JB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근저당 채권의 근저당 질권을 형성합니다.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2024년 4월 24일에요. 네? 임차권 등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임차권 등기를 꼭 할 필요는 없어. 왜? 등기를 안 해도 돼. 그러나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자, 왜? 소유자한테 소유자가 허락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전세권의 설정은 힘드니까 임차권 등기를 함으로써 자, 그 세입자가 이사 가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 임차 보증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예? 이사를 가. 이사를 가고 나서 이 임차권 등기로 해서 또 우선 변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가 요즘 시국이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해서 많이들 합니다. 아니, 좀 하는 추세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임차권 설정을 하는 게 비일비재한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윤 씨한테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의 파산자라고 해도 무방한데, 어? 왜 그렇게 관리인의 1층 뭐 리모델링 매각에 대한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한 관리인이 되려고 그렇게 애써? 어? 그렇게 회장 타이틀을 다고 싶어? 어? 그렇게 관리단장 뭐 타이틀을 하고 싶어? 어? 윤 씨. 어? 자, 압류, 가압류, 가압류.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대코아뿐만이 아니라 자, 집에도 이렇게 다 어? 말서부터 해 이런 거. 어? 무슨 뭐 임대 또는 매각이야. 어? 회상하지 마. 어? 파산자 아니야 완전히. 자,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누구죠? 이창모. 자, 이창모는 어, 자, 이분은 뭐냐면 145호인데 자, 집합건물법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뭐 지난 주소니까요. 그냥 이게 저희 안 지웠습니다. 그냥. 자, 위반 건축물 돼 있고 이게 해제되고 그죠? 왜냐면 이거 호밀호도라서 호밀호도입니다. 그 우리 왜 그 현대코아 들어오면은 맨 왼쪽에 출입구 맨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호밀호도가 자, 어떻게 됩니까? 2009년 11월 9일에 예? 판매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동산 중개업소로. 자, 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뭐 판매, 뭐 소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로 해놓고 어? 호밀호도를 팔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자,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그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걸로 판매 시설에서 근린생활 시설에 근린생활 시설에 뭡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소매 뭐 이런 거를 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업 신청이라든가 허가를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에다가. 근데 왜 안 받았어? 어? 자, 이런 문제가 따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또 누굽니까? 조제는 이분은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그 위반 건축물 말고는 하자가 없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 관리단으로 보면은 관리위원들 중에서는 이 조제 씨가 정상적인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이창 씨는 여러분 이 앞단에 제가 앞부분에 설명해서 어떻게 됩니까? 145호, 151호, 152호, 151, 152호는 예전에 명태어장 오른쪽 출입구 오른쪽에 있고 출입구 맨 바깥쪽에 있어서 그리고 145호 이창훈 씨는 분명히 리모델링 후 매각 사업에 끼지 않겠다 해놓고서는 왜 또 관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어? 당신하고 상관도 없는데. 자, 그리고 이 조제 씨는 정상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송기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송기 씨는, 자, 자, 이 송기 씨는 어떤 분이냐면, 139호, 문제의 139호, 1층에. 자, 이것만 보여드리죠. 자, 응? 이것만 보여드려. 김동환, 송기성, 이향순 이렇게 돼 있고, 139호. 예? 그래 놓고, 자, 압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가압류까지 포함해가지고 9개 다 송기성이야. 어? 9개가 다 송기성이야. 2021년까지. 언제부터? 2012년부터. 건축기획강제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런데 파산자로 의심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법인의 대표라면 파산도 의심되고. 예?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관리위원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제 씨는 자, 이 윤규나 신씨, 응? 윤규한 신암석화, 응? 좋은 사이일 수가 없어. 왜? 자, 여러분 2011 구합 25807 행위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즉 예식장에 대한 용도 변경을 구청에다가 강동구청에다가 수리해달라, 용도 변경을 허가해달라 했는데 취소를 해줍니다. 취소를 내립니다. 반려를 합니다. 강동구청이. 자, 그래서 이 원고들이 1, 2층의 원고들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어떤 소송이냐? 자, 이거 처분의 경유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만. 자, 원고들이 소유한 구분 점포들의 내용은 별지표와 같다. 별지표는 이거입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39명의 원고들이네요. 그죠? 39명의. 자, 이건 뭐냐면 자, 원고 327은 지상 1, 2층에
그들 원고 327의 구분 점포들과 다른 원고들로부터 임차한 구분 점포를 사실상 용도 변경해서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고 1과 3위는 그죠? 원고 1 내지 3위는 2011년 7월 5일에 자, 별지포에 구분 점포들의 위치를 변경하고 예? 강동구청의 허락도 안 받고 변경하고 판매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위신고를 하였다. 누가? 원고 1과 32가. 그게 누구냐면 자, 원고 1 신암서 105호, 원고 1과 32 누구? 윤규환 150호. 자, 원고 1과 32가 예? 지상 1층 구분 점포들의 위치를 변경하고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꾸었다. 행위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강동구청은 2011년 7월 13일 즉 일주일 만에 원고들에 대해 행위신고 수리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즉 반려하였다.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고 1과 32 즉 105호, 150호 신씨와 윤씨가 구분 점포들의 위치를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합병 전 2007년 합병 전에 150호 윤씨는 자, 어디에 있습니까? 출입구의 오른쪽 즉 명태어장 뒤에 있습니다. 괜찮아. 그럭저럭 괜찮아. 그렇죠? 그리고 105호 신씨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1층에 맨 뒤에 있어요. 자, 이거를 축소하면 어떻게 되죠? 자, 앞부분과 오른쪽 앞부분과 명태오장 뒤에 바로 뒤에 있고 에스컬레이터 뒤에 105가 있는데 신씨하고 자, 앞뒤로 자, 오른쪽 앞에는 윤씨가 있고 맨 뒤에는 신씨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리고 조재씨는 140, 141, 142, 143, 144 즉 호밀호도 뒤에 145호 뒤에 나란히 이렇게 뒤에 있었습니다. 위치도 좋아요. 그죠? 아파트 쪽 출입구고 예? 출입구에서 왼쪽에 바로 뒤에 있었으니까 자, 전체 화면으로 보면은요.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조제 X씨가 5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140호부터 144호까지.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위치가 FNNC 그 합병하고 나서 2014년 12월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자, 조제 관리위원 조제씨를 맨 뒤로 찢어놨어요. 이것도 142, 141호, 140호, 143호, 144호 조제 X씨 이거 알아? 응? 이거 알고 관리위원 되고 그 윤규환을 그 관리단장으로 같이 수닥수닥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145호가 판매시설에 145호 호밀호드죠? 그죠? 그런데 150호가 명태오장에 있었던 게 이쪽으로 가 있고 105호는 어떻습니까? 맨 뒤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즉 조제 X씨가 있던 자리에 지들 위치를 갖다 놓은 겁니다. 조제 X씨 응? 관리위원 조제 X씨 이 사실을 아셔? 응? 그리고 이 관리단장 이 윤규환과 같이 이러고 계신 거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냈느냐. 음?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통고소에 대한 답변. 응? 무슨 답변이냐면 예? 요 통고소에 대한 답변. 어? 구라치지 말라는 답변이죠. 한마디로. 자, 수신인 1 조재 X, 수신인 2 윤규 X, 수신인 3 이창 X, 수신인 4 정희진, 예? 관리소 대표 알고 있으라고. 그리고 발신인 최성우, 예? 발신인 최성우를 포함한 신청인들 내 이름을 안 지웠어. 발신인 최성우를 포함한 신청인들 몇 분을 하셨습니다. 2분이야. 그리고 예? 아니 총 3분 신청인들은 그러니까 총 저를 포함한 4명은 수신인 2 윤규 X가 보낸 통고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모든 내용을 불신합니다. 수신인들의 이름으로 기재된 내용이 현대코아 지상일충 구분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재산권의 침해를 산정할 수가 없고 왜 부동산 인도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30% 153호가 최근에 신한자산 신탁에 어? 구분 소유자들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 전유부 공유부 변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53호 138호가 어떻게 됩니까? 매수를 엠파너스가 매수를 했는데 어? 매수를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취소하게 되었다. 응? 그래서 현재 계속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특히 공용 부분의 변경인 리모델링 후 매각이라는 구체성과 실효성 없는 기획으로 지상일충 구분 소유주들을 의미 없는 분쟁과 갈등으로 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허구라는 거죠. 앞으로 현대코아 공용 부분 변경 보전 리모델링 재건축 관리비 매도 매수 등 응? 기타 집합 건물의 분쟁 조정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안건들과 문제들은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접수하십시오. 그래서 당신들의 자격 입장 주장들을 공개하시오.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제3자인 그 공무원들 끼고 어? 전문가들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도 있을 테고 거기서 입증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 그러고 나서 자 뭐죠? 자, 서울고등법원 2020나 저거 윤규 X 이거 저거 2019 18 자 중요한 건 뭐다? 일부 공영부문의 가능성으로 집합건물 구분 전혀 전원에게 이해관계 있지 않거나 구분 소유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국한된다.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 설정돼야 되고 관리단 규역은 4분의 3 이상 명시적 결의로 정하는 거에 설립돼야 되고 공영 부분 변경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여기까지가 전세권부 채권 압류를 다루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예, 자, 그러면 이 좀 요거는 이 과정은 요 이 세운기금 반개 업체들의 채무 체납과 부실 채권자들, 매수업자들 그리고 153호, 201호, 301호 계속되는 처분 매도 매수 작업들은 어떠한 또 카오스 이론에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어, 2편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